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155석에서 178석, 미래통합당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는 누구를 당선시켜야 되겠어, 아니면 의석수를 180석을 차지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로직이 뭔가, 이 로직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선 그대로 목적 달성을 하는.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이제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당을 따르라. 대담성의 이 의혹들이다. 사실상 부정선거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전환기의 세계 보기로 만나 뵙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 현미경은 그래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전환기의 세계 보기를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세계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이 책을 내고, 또 지금 종북 세력들이 김일성 우상화 또는 김일성 포교 합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격적인 발걸음으로 김일성 회고록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출판해서 일반 유통을 하고 합법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데, 그래서 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일을 한다, 늘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와 더불어를 판매가 일반에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해왔던 일에 거의 종결에 가까운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문 광고도 엄청 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여서 일단 이 세계와 더불어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1단계는 성공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책을 서점에서 다 걷어갔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종북 세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예 지금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김일성 우상화 합법화 또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향한 이 종북 세력의 도전은 일단 저희 이제 MPK를 비롯한 특히 도태우 변호사님의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계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이 책과 그 광고를 통해서 판사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성공이 됐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30년 정도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의 거의 이제 종결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휴가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 부정선거 문제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세계와 더불어 합법화시키는 건 멈췄다,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데 또 재검표가 되면서 실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었어요. 이 해커의 지문, 이 책은 이제 예약을 먼저 받고 있는데 해커의 지문, 팔로우 더 파티, 4.15 부정선거 전말 보고서, 이 책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이번에 윤곽근 후보 재검 전에 이 책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곽근 후보 지금 재판이 2달 후로 10월 달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참 신기하네. 아, 좀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걸로 좀 바꿨어요. 아마 지금 그 8월 12일로 그 재검이 또 연기가 안 되고 그날 됐으면 제가 아마 그 전에 책을 내느라고 아마 방송을 못 했을 텐데 지금 2달 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하면서 그 썸네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 썸네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책 여러분이 예약해 주세요. 지금 1000권 넘게 예약이 들어왔어요. 해커의 지문 10,000원 정도에 좀 싸게 팔 생각이에요. 해커의 지문 팔로우 더 파티.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내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너무나 많은 그 오해들이나 이해 부족 때문에 계속 혼란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 참 애국자인데 지금 이 4.15 부정선거의 특이성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니까 계속 이제 그분들도 좀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좀 내야겠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조갑수 대표님은 제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헤매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좀 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영등포 재검이 되기 전에는 이 책이 꼭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해커의 지문 이 책을 좀 예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첫 판은 1000권만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미 1000권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시려면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의 지문 이 책을 이제 사실 분은 미리 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지금 인쇄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계획을. 근데 인쇄를 저희가 많이 안 해요. 왜냐면 항상 돈을 아끼거든요.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실제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최소한만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000권만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예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광고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9월 학기가 있어요. 여러분 9월 학기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뭐 간단한 사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말 그대로 역사철학적인 대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좀 깊이 해야지 앞으로 인생을 좀 균형 있게 살아가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좋은 이제 교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꼭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정치사상 중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고전은 매 학기 열립니다. 특별 코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글쓰기 강의를 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글쓰기 강좌를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글쓰기 강의가 사실은 리더십 지도자 강의입니다. 이런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면 저는 이재명 씨가 형수한테 그렇게 정말 뭐 반인륜적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읽는 고전 정말 재미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꼭 공부를 다음 학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활동을 사실은 좀 소규모로 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쩌면 묵시록적인 일이다. 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늘 그 연장선에서 살아갈 것이다.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시간의 연장선에서 살아갈 것이고 이 시대가 뭐 특별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저희 그 법치여자유문제연대 MPK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보통 사람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잘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그
비밀에 휩싸이고 있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식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0명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다시 올해 그 커밍 이어에는 다음 해에는 10,000명 이상이 저는 이제 이 인식의 세계로 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VON이나 MPK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동안의 일상적인 삶이 확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적들은 지금 전쟁인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아군들은 지금이 전쟁인지도 몰라요. 제가 전공했던 그 석사 논문을 썼던 6.25 전쟁 관련된 소설이 있거든요. 저는 소설을 분석하는 걸로 석사 논문을 뭐 오래전에 썼는데 첫 석사 논문이죠. 제가 석사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석사 논문에서 그 조금 다뤘지만 치유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염상섭의 치유가 이제 소낙비거든요. 그 치유의 주인공들은 6.25 전쟁을 마치 그 소낙비처럼 인식을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그날도 전쟁이 일어나는 날도 그 놀러 다녔거든요. 놀새. 요즘 평양 놀새처럼 서울 놀새였어요. 그래서 놀러 가다가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 소설이 참 인상적인 게 그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전혀 뭐 인식을 못하고 딱 맞는 소낙비였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그 6.25 전쟁은 바닥에 전신주가 깔려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전신주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 전선들이 막 얽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의 세계가 아니면은 6.25 전쟁을 이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전쟁은 정치가가 왜 전쟁을 결정했느냐, 군인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제3의 존재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하면 되겠습니까? 총 한 자루도 칼 한 자루도 없이 그냥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쟁인데 전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계시니 제가 매우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도 군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썸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춧잎 투표지의 비밀, 국민의힘 왜 부정선거 침묵하나. 여러분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1년 동안 3학점짜리 2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길고 어려워요. 지금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책들 세계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그리고 또 하나 도태우 변호사님의 그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 전쟁, 도전, 이 2개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 침묵하나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책이 10월 달 안에는 꼭 나올 거예요. 제가 10월 안에는 꼭 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이 그 주사파에 관한 건데 이 부정선거 문제까지를 안 다루면 사실은 반쪽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문제까지 해서
제가 10월 달에 제 책을 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수를 하는 책, 저는 일부러 책을 안 내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으로 책을 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책을 내주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책을 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계속 길어지는데 한번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배춧잎 투표제의 비밀 썸네일이 이렇고 그다음에 부제가 국민의힘 부정선거 왜 침묵하나? 이 대답이 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재형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연설을 듣고 사실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건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성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연설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이 누구인지가 없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사태들,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한국이 더 좋아질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이 자살로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정말 불행한 시대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후보로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적이 안 보이죠. 저걸 숨겨두었어요. 이제 차츰 보여주시겠죠.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저는 이분이 적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지는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교안 대표님 페이스북에 아주 강력한 항의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직접 항의 글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헌절 날 한교안 대표님 페이스북에 제가 몇 가지 강력한 항의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금 헌법 가치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는데 어떤 헌법이 무너지고 있는지 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헌법 얘기하는 것은 좌익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황 대표님은 어떤 정확하게 몇 조가 지금 위험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조, 4조도 거의 무너졌고 41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왜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기 없으면 죽는다. 그 말 누가 못하냐고. 누가 공기를 오염시키냐. 이걸 말해야죠. 공기 없으면 죽는다. 이 말 하나만한 말 아닙니까? 저도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지도자라면 공기를 누가 오염시켰는지 그리고 그 오염된 공기를 어떻게 맑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유승민 씨가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이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죠. 뜬구름은 맞는데 그런 말할 자격조차도 없죠.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 적의 편에 서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딱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 강의를 함께 듣는 분들은 다 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편인 이 시대에 딱 좁혀집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공주의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념적으로 이념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 전쟁을 못하죠. 반공입니다. 우리 세대, 제가 89학번인데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반공주의자예요. 저희 세대는 뭐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 노래도 좀 더 빨간 나라로 바꿔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좌파 이 말만 들어도 전율이 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동기 중에 하나 공대생은 KIS 자기가 김일성 KIS라고 그러더라고요. 키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키스 얼굴 닮았다면서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이해를 못 하시면 지금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분들 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를 침묵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파는 반공주의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공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찬동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확실한 이유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죠. MPK와 VOA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지금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4년 됐는데 조용히 일하지만 가장 강하게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정권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등장한 그 시점에 동시에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막아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온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가까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지금 간첩을 활동가로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간첩들을 활동가, 이 운동권들은 원래 뭐 활가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NGO 활동가를 말하거든요. 원래 영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액티비스트. 그 액티비스트란 말은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렇게 좋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사실 NGO 활동가처럼 상당히 운동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도 활동가란 말은 중립성이 있죠. NGO 활동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보다는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첩도 활동가로 부르고 있는데 참 비극입니다. 제가 활동가란 말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봐주신다면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련된 활동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가장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VOA 뉴스 같은 경우는 이 부정선거 문제 규명할 때는 아주 스콥을 좁혔어요. 저희 MPK 이사장님은 늘 블랙시에 나가시고 또 이사님이신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참여를 하지만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블랙시나 이런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처음부터 스콥을 좁혔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부정선거가 너무 복잡한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디지털 범죄를 규명하는데 아주 스콥을 좁혀서 지금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스콥을 좁혔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봤을 때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세현 뭐 물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강훈 목사님 그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미디어에이나 뭐 바실리아나 또 공성감 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뛰어들고 있지 않는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옳은 말만 하는데 뭐 공기 없으면 죽는다 이 수준이고 정확하게 누가 적인지 특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나마 한교안 전 당대표께서 지금 나오셨는데 그날부터 제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는 한교안 대표님이 이 정치 제도권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딱 얘기하는 날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숨이 트였어요. 전 신기하죠. 이제 딱 첫걸음을 우리가 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했던 1년 반은 거의 뭐 천덕꾸러기 신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끌고 온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가 이 그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걱정을 몇 가지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4.15 부정선거가 생각보다 어렵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 정규재 대표님이나 뭐 심지어 변희재 대표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논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비루한 자는 논쟁하지 않는다. 비루한 자와는 논쟁하지 않는다. 이런 모토가 있어요. 전 논쟁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논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서 논쟁하거나 아니면 말로 논쟁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근데 하면 이깁니다, 저는. 왜냐면 이기지 않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거든요. 제가 지금 정규재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출발이 그 전제가 같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가 같아야 되거든요. 정보량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정보가 없이 지금 뛰어들기 때문에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될 때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은 작년 4월 21일에 그 맹주성 교수님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기한 디지털 범죄 모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4.15 부정선거는 어떻게 실행되었는가에 뛰어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모델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떻게 이것을 prepar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prepare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 단계 어떤 그 이론적인 그 모델을 먼저 공부를 해야지 이 4.15를 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론과 실행 중에서 실행에 먼저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뭐 거지 같은 나라 이렇게만 보거든요. 근데 북한이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망하지 않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북한을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보면 북한이 안 망하는 이유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어떤 큰 프레임, 이론, 그 아이디어, 사상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지 이 실행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그 바다에 빠져들어서 헤매질 않거든요. 지금 저는 정규재 선생님이나 여러 그 우파 많은 분들이 이 이론적인 모델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지금 헤매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명추성 교수님이 제일 먼저 제기했던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 가설과 그 뒤에 많은 시민들이 뭐 바실리아나 아니면 로이킴이나 장영우 사장 이런 분들이 뒤에 뒷받침해줬던 그런 여러 가지 해설들을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공병호 박사님이 하시는 것 말하자면 이분들이 어떤 그 이론적인 가설에 접근을 할 때는 당연히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다 옳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뭐 당연히 틀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틀리는 것이 많지만 거기서 되게 확증이 되는 게 있어요. 이 확증이 되는 것은 공부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계속 뭐가 틀렸다 틀리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옳은 말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접근하는 것은 이 배춧잎 투표지의 비밀 이렇게 말할 때 이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을 이렇게 딱 형성할 때는 사실 이론적인 접근을 충분히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명명을 하게 됐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춧잎 투표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제가 먼저 명명을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한번 제가 저희 법제자유민주 연대 사이트에 이 포스팅을 올렸어요. 배춧잎이라고 하지 않고 그날은 이 재금을 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춧잎이라고 부르지 않고 배추라고 그랬어요. 배추 투표지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이 배추 투표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줬던 그것을 지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톡으로 보냈던 그것을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을 그렸어요. 근데 그리기 전에 제가 먼저 배추 투표지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또는 언론 왜 침묵하느냐 이런 포스팅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아마 거의 못 보셨을 텐데 배추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일제히 입 닫는 언론과 국민의힘 공범 제가 이렇게 6월 29일에 썼어요. 28일에 재검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것을 올렸는데 그 배추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일제히 입 닫는 언론과 국민의힘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그 도태호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포스팅이 있어요. 그 내용은 도 변호사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내 눈으로 지금 부정선거를 확인을 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옆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그런 투표지고 하나는 사진을 못 찍게 됐는데 약간 푸르스름한 그 색깔이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투표지다. 그 외에도 이상한 투표지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포스팅은 지금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예상대로 됐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도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를 몇 번 나눴거든요. 일단 재검을 변호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QR이나 뭐 이런 다른 그 이미징 파일이나 이런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상당히 증거를 인멸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재검을 해서 표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1년 넘게 계속 냈었거든요. 저는 일단 재검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인쇄 상태에 이상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쇄 전문가를 반드시 그 재검 현장에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도 사실은 전부 저와 의견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인쇄 상태는 또 한 번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육안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미징 파일이라든지 이런 QR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저희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선관위에 계속 이런 걸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그 인쇄 상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적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겉으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인쇄 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조금밖에 안 했어요.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심을 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제 1년 내내 이 재검 자체를 이 정권이 있는 이상은 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28일에 재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새 대법관이 혹시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대법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법관이 한국은 미국은 12명인데 13명이죠. 너무 적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 대법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소송을 다 그 연방 대법원에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연방 대법원은 소송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온갖 소송을 다 3심을 다 다루는 대법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소수죠. 소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렇게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3분의 대법관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편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반공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반공으로 시작을 했고 또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 극동에서 소련,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종주국 국가 그다음에 지독한 공산주의 북한을 머리에 이고 지금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반공을 국시로 해가면서 나라를 만들어 온 그 대통령들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본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세대가 키운 그 지금 이제 아이들, 젊은이들은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공산주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지금 머저리티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수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대법관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공산주의를 찬성하거나 반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13분 중에서 우리 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우리 편이. 12분은 우리 편으로 제 눈에 2분이 보입니다. 제 눈에 우리 편이 2분이 보여요. 제가 이분이다 이렇게 딱 지금 말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2분이 우리 편이고 나머지는 우리 편 아니에요. 예. 우리 편 아니거나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법원이 장악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다. 저는 최재형, 윤석열 이 뭐 강력한 후보들이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한국이 장악되어 있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치적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사건들 4.3이나 5.18은 아니고 4.3이나 여순 사건을 엄청나게 왜곡시켜서 추앙한다. 그리고 6.25 전쟁은 잊어버리자고 한다. 심지어 최근에 여러분 참 남북 그런 얘기인데 그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우파다, 나는 우익이다, 나는 전향했다,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동식 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제3의 길. 그 사람들 지금 부정선거 문제 엄청 방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6.25 전쟁을 건국전쟁이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건국전쟁이고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미국 독립전쟁도 누가 일으켰는지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6.25 그 미국 독립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대사회,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아니면 벌써 20세기 초에 있었던 제네바 협약이라든지 헤이그 협약 그리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에 전범이라는 개념은 확실한 것입니다.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그리고 1960년대에 있었던 인권규약 포함해서 1990년대에 확립되었던 반인도 범죄 이런 것 세계국제법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1950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대형 국제법 위반입니다. 전범이죠. 그리고 crime against peace, 침략 범죄, aggression, 침략 범죄, 그리고 war crime, 전쟁 범죄, 전범이죠. 지금 한국에 이제 국민의힘이 왜 부정선거 문제를 관여하지 않는지 한 가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반공을 싫어하는 이 세대는 6.25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죠. 6.25 전쟁은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 현대전입니다. 어떻게 전범이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권파, 특히 하태경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3의 길, 주동식 이런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로당이 일으킨 4.3, 남로당 군인들이 도발한 여순 이런 데서 대한민국 편이 아니에요. 이승만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한 가지 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는 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과 역사관이 같다. 역사의식이 같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왜 갑자기 여순 사건을 갑자기 반대한민국 입장에서 나섭니까? 왜 갑자기 4.3을 막 추앙합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5.18을 갑자기 이렇게 신화합니까? 왜냐하면 5.18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일으킨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거든요. 48년 건국과 50년 6.25 전쟁 그 맥락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으로 일으킨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5.18이 학살이라고 말했는데 5.18의 학살이 어디 있어요? 군인 학살. 우리 국군이 학살당했죠. 학살이 어디 있습니까? 200명 아닌 190 몇 명 그 희생자들이 다 불쌍하죠. 그렇지만 그 희생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무장을 해서 국가에 대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기본입니다. 교도소를 침탈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각 파출소를 다 털어서 무기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카빈 소총을. 여러분 이 사태들을 결코 반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4.3이든 여순이든 5.18이든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를 않아요.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의 역사전쟁이죠. 이 역사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형, 윤석열 이 두 분도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반공 입장을 말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일으킨 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적이 공산주의자죠. 주사파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전향 주사파들이 제가 전향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급진주의를 버리겠다. 우리는 천천히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기가 차가지고 야 지금은 너네들이 전향이란 말을 쓰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하태경 전향했나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이때 상당히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중국 공산당 그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서 북한 공산당과 연합해서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면서 왜 적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적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안 나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저희가 싸워야 됩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들은 계속 부정선거 할 것이고 여론조작 계속 할 것입니다. 중국과 손잡고 계속 매수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윤석열, 최재형 두 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 제 방식으로 일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누가 적인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맹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